네, 오후장 지금 담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락했던 리튬가 반등, 양극재 관련주 살펴보자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 10일 탄산 리튬 가격이 100위안을, 110위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중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지난해 리튬가 연중 최고치가 한 300위안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초에 비해서는 한 26%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그 리튬이라는 것이 이제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화면에 나가는 이제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대를 보면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만을 보면 우리가 20% 이상 증가했던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서 표면적인 부분 자체, 실제 체감되는 것이 현재는 20%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링을 해 보시면 리튬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대를 검색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이제 탄산 리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순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또 수산화 리튬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은 이제 고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은 탄산 리튬,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수산 리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왜 양극재 가격에 대한, 양극재 기업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양극재라는 것은 리튬에 대한 비중이 70%가 함유돼 있고 나머지가 전구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구체라는 것은 NCA나 NCMA 같은 이런 합성할 물질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양극재에 대한 가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양극재 가격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전년도에 대한 부분에서 양극재 가격은 대단히 높은 가격대 형성돼 있었고,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실적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연초 대비해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포스코 퓨처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매출을 7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면 59만 8천 원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앞서서 23만 5천 원대를 23만 3,500원대에 대한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과정들인데,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부분은 이미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분이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매출 비중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 및 여기에 나오는 가공품 판매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합쳐 보시면 약 82%가 들어가는데, 이 82%가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극재에 대한 마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가적인 반등은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좋아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수급 추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퓨처엠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만 주가에 대한 반등은 약했습니다. 그만큼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현재 외국인들이 해줬던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라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오후장에도 충분히 이런 포스코 퓨처엠 공략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길게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스윙주 관점도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삼성 SD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셀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이 셀이라는 게 완성품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 삼성 SDI에 대한 거래대금 주가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및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했다가 3월 달을 기점으로 거래대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대에서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 삼성 SDI에 대한 일봉 추이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47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38만 원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수요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선반영됐었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바닥을 형성하는 금액이 들어왔다,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오늘에 대한 상승은 다시 한 번 더 쌍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의 반등 모멘텀이 나타난다고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 삼성 SDI에 대한 부분도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 6시 30분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을 체크해 봐야겠고요. 곧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K8 글로벌 확산, 글로벌 인기 확산, 엔터주들 올라갈 거다라는 돈 되는 흐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돈 되는 흐름의 좀 부재라고 할까요? 올해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에서 바닥이다, 이제 올라갈 거다 했는데 그렇게 막 급등하지는 못했던,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그런 섹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주가 오늘 쉬어가는 만큼 이런 주들에도 이제 해 뜰 날이 올까요? 저희가 이제 4월 18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특집으로 낙폭과대 종목으로 의료 AI 말씀드리면서 루닛, 뷰노, JLK 같이 한번 봤었고,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유로메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종목군들이 바닥 형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가 본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을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거기에서 우리가 엔터주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트와이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일본에서 스타디움에 가장 최초로 콘서트를 했던 또 가수가 또 트와이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트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와이스가 이제 작년에 일본에서 이루었던 이런 일본 투어 콘서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해로 실적이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1분기에 기대감보다 좀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활동이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확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4만 1,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년 가까이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고점 대비해서 약 7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2분기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출 비중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여기에 나왔던 부분에서 과거에는 이제 음반이나 음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이 상당히 작게 잡히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K-팝이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음반이나 음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본격적인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초상권이라든지 음반에 최근에 이제 포토카드 관련된 열풍도 불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BTS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6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개월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 엔터주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증권사에서도 2분기 실적은 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엔터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이브가 한 10분 전쯤에 좀 속보가 떴네요. 뉴진스 소속사 어도 경영진에 대해서 감사권이 발동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볼까요? 자, 오늘은 토비스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비스라는 기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에 대한 매출이 잡히는데 하나가 이제 게이밍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카지노용 디스플레이를 이제 게이밍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이제 오토모티브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하고 계기판이 과거에는 이제 따로따로였죠. 디스플레이가. 근데 요즘은 크게 하나에 대한 모듈로 생산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토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비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본다면 1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700원 지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토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백원의 월요일과 수요일 또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이상로 대표님과는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K스탁 라이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